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바로 이 자리에서 소위 눈뽕이라는 걸 제대로 맞은 추억이 있었어요. 당시 저희 스튜디오에 삼성전자의 네오 QLED TV가 리뷰 때문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슬림한 디자인과 거대한 사이즈, 가격 뭐 이런 것도 놀라긴 했지만 무엇보다 그 화질, 8K 초고해상도로 표현되는 그 영화나 드라마들 덕분에 저희 집 거실에 있는 TV가 완전히 바보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 TV도 산지 1년밖에 안 된 TV였는데 그 삼성 TV 덕분에 눈에 안 찰 정도가 됐는데 오늘 만나볼 이 TV도 아마 그런 기억을 다시금 소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TV는 삼성전자의 2023년형 OLED TV입니다. 올 초 1월이었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TV였는데 삼성전자의 첫 번째 77형 초대형 OLED TV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시하는 OLED TV 중 하나입니다. TV 마니아들이나 OLED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삼성의 QD OLED가 탑재된 TV가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친구는 어떤 제품일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국내에서 처음 출시하는 QD OLED TV입니다. 원래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OLED TV를 출시하긴 했지만 국내 출시는 1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만나볼 수 있게 됐죠. 1년 동안 사골 국물을 진하게 끓인 느낌인데요.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작년에 저희가 만나봤던 네오 QLED TV에서 적용된 인피니티 1 디자인에다가 OLED의 특징을 더한 인피니티 슬림 디자인이 이번 삼성 OLED TV에 적용됐습니다. 당시에 삼성 네오 QLED TV도 정말 얇다고 느껴졌는데 이보다 더 얇은 1cm, 저희가 측정했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이 10mm 수준으로 정말 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 베젤도 7mm 수준으로 아주 슬림합니다. 후면도 디자인은 진짜 깔끔함 그 자체예요. TV 뒤를 잘 볼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프리미엄 TV답게 선을 촘촘하게 하나씩 떨어뜨려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포트들도 주렁주렁 달리지 않게 또 벽걸이 형태로 사용할 때 뒤쪽의 포트들을 더 쉽고 편리하게 연결하고 관리해주는 원 커넥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USB-A 포트 3개와 옵티컬 단자, 유선 랜 포트, 그리고 HDMI 2.1 버전 포트 4개를 지원해서 최신 게임 콘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시리즈 X들도 최대 4K의 120Hz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슬림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죠. OLED 특징을 잘 살린 부분인데다가 그리고 이 리모컨도 4개의 OTT 전용 쇼크 버튼과 후면에 태양광셀을 둬서 일회용 배터리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OLED TV는 이번에 55형, 65형 그리고 이번에 77형 사이즈로 출시가 됐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제 뒤에 있는 이 친구는 77형 모델이죠. UHD 해상도에 최대 144Hz 주사율을 지원하는 OLED TV입니다. 작년에 유료배에서 출시가 됐던 삼성 OLED TV에서 없었던 77형 모델이 2023년 올해에 새롭게 추가가 된 거죠. 2세대 QD OLED가 탑재된 이 삼성 OLED TV는 전 세대 QD OLED보다 더 나아진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2세대 QD OLED 피크 휘도는 1세대 대비 33% 더 개선됐는데요. 컬러 표현도 더 정확해졌고요. 그리고 OLED를 보호하는 기능이라든지 소비 전력도 더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해요. 어떻든 이 TV는 2세대 QD OLED의 모든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TV를 켜면 일단 자주 봤었던 이 메인 화면, 삼성 스마트 허브도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특히 이 컬러, 색을 표현하는 게 같은 삼성 TV들과도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이건 다른 OLED TV와 다른 부분인 QD OLED의 색 표현력 때문입니다. 기존의 LCD나 아니면 타사의 OLED는 기존의 방식들이 LCD, OLED와 방법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빛을 내주는 광원 위에 컬러 필터를 사용한다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QD OLED는 이런 걸 걸러주는 필터의 개념이 아니라 작고 미세한 컬러 소재가 바로 빛을 받아서 색을 뿌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QD OLED는 청색 OLED 광원 위에 1나노미터 수준의 초미세 반도체 입자인 퀀텀 닷 RGB 소재가 컬러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퀀텀 닷 친구들이 색을 표현하니까 색의 순도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 훨씬 좋죠. 컬러 오염도도 상당히 적고요. 그렇다 보니 온전히 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흰색이면 흰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이렇게 컬러가 다른 컬러와 섞이지 않고 쨍하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의 인증을 받을 정도로 이 생생한 컬러가 굉장히 장점으로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색재 사이에 구분선이 그어진 것처럼 상당히 구분이 잘 된 느낌인데요. 컬러가 통통 튄다는 표현이 상당히 진부하긴 하지만 그게 제일 잘 와닿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HDR 콘텐츠를 시청할 때 이 안부차를 돋보이게 해주는 흑백 영화라던가 주인공의 한 부분에 조명을 확 없애서 포인트를 준 씬에서도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불꽃이나 번개가 치는 이런 화면을 볼 때 패널에 불꽃이 튄 것처럼 이 흰색, 이렇게 불꽃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모니터나 TV에서 봤던 것들과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뛰어나죠. 삼성 OLED TV는 HDR10 플러스를 지원하는데요. 최근에는 유튜브 외에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앱에서도 4K HDR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타사 제품들과는 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HDR 콘텐츠를 TV가 알아서 감지를 해서 화면 밝기를 더 높여주기 때문에 일일이 설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HDR 콘텐츠라고 해서 화면이 깜빡이면서 잠깐 딜레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빠르게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빛 번짐도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미니 LED가 탑재된 제품들이나 타사의 TV들을 보면 가끔 자막 부분에 흰색이나 파란색 멍이 든 것처럼 빛 번짐이 있는 TV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삼성의 OLED TV의 경우에는 그런 게 느껴질지 없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 OLED TV 특징 중 하나인 게 바로 블랙을 잘 표현한다는 거죠.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따르면 2세대 QD OLED의 경우 완전히 블랙일 때 자발광 측정 수치가 0.0005니트, 그러니까 계측기가 거의 측정할 수 없는 한계치 수준으로 측정이 될 정도로 리얼 블랙을 표현하는데 실제로 베젤에 있는 블랙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로 화면을 확 끈 것처럼 영상 안에서도 블랙을 제대로 표현해냅니다. 보통 OLED TV가 화면 밝기에 있어서 타사 제품들, QLED나 LED 제품들 대비 밝기 면에서는 좀 낮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삼성 OLED TV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밝기 면에서는 상당히 개선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최대 피크 위도는 1300니트 수준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덕분에 완전한 블랙 화면에서 가장 밝은 부분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안부 차이도 다른 TV들보다 더 크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HDR 콘텐츠, 영화나 게임을 즐길 때 다른 TV들보다 훨씬 몰입감 높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세대 QD OLED는 OLED 특성상 오랜 시간 사용을 위해 인텔리전스 AI 기능과 퀀텀 닷 알고리즘이 전보다 더 개선이 됐습니다. OLED는 아무래도 이 구현되는 방식 특성상 버닝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AI가 개입을 하는 거죠. 인텔리전스 AI가 각 픽셀마다 TV가 켜지고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자체 데이터를 수집해서 OLED 잔상을 줄여주고 컬러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당근과 채찍을 딱 주는 OLED 총사령관이 전보다 더 똑똑해졌죠. 여기에 삼성의 뉴럴 퀀텀 프로세서 4K 화질 엔진 덕분에 이전의 예능 프로 있죠. 무한도전과 같은 FHD 방송도 UHD 해상도에 최대한 업스케일링해줘서 노이즈도 억제를 해주고 또렷한 선명한 영상으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영화나 드라마, TV 콘텐츠 외에도 게임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삼성 OLED TV SC95는 77형 크기의 UHD 해상도, 그리고 최대 144Hz 주사율을 지원하고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도 지원합니다. 또 게이밍 허브에서 콘솔 없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나 지포스 나우 구독형 게임 서비스로 TV와 게임패드만 있으면 게임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앞서 설명한 대로 플스5나 엑박스 시리즈 X를 연결하면 초고해상도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VRR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UHD 120Hz의 높은 해상도에 빠르고 부드러운 게임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포트나이트나 액션 게임들, 아니면 레이싱 게임이나 플스의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과 같은 게임을 즐겨봐도 옷의 질감이나 물의 표현, 빛 반사나 불꽃, 이런 것들이 다른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 삼성 스마트 TV에서 기본 제공을 하는 삼성 덱스나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애플 에어플레이 2도 지원을 합니다. 70W급의 사운드 출력도 좋습니다. 후면에 총 8개의 미드레인지 드라이버에서 뿜어내는 사운드가 굉장히 으뜸이고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데다 출력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삼성 OLED TV 정말 인상적인 TV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다른 회사의 OLED TV가 있는데요. 보통 OLED TV라고 하면 소니나 LG전자 이렇게 있는데 뭐 어디 회사께 있는지 말을 안 해도 뻔할 텐데 일단 삼성 OLED TV를 봤을 때 제 느낌은 이 화면 밝기도 밝기지만 컬러, 특히 이 색이 정말 살아있다. 색 표현이 정말 좋은 TV다 라고 느껴졌어요. 1세대 QD OLED보다 지금의 2세대 QD OLED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확실히 비교를 해보진 못했지만 지금 이 TV만 봐도 정말 인상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 컬러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밝기도 정말 색의 질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체감 희도라는 게 있을 정도로 높은 밝기를 가진 TV는 확실히 쨍하면서 좋은 컬러를 가진 제품으로 느껴지는데 버닝 이슈 때문에 이 OLED TV들은 지금까지 희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밝기 면에서는 다른 LCD나 QLED보다는 덜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OLED TV는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특히 저희 스튜디오가 낮에 굉장히 밝은 편인데 어둡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TV 컬러도 아주 또렷하게 잘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게임도 참 즐기기 좋고요. 그리고 삼성 스마트 TV의 특성상 자체 앱들도 국내에서 사용자들이 쓰기에 가장 좋습니다. 티빙, 왓챠, 웨이브, 쿠팡 플레이어와 같이 국내 OTT 앱들도 다 지원을 하니까 쓰기도 참 편리합니다. 다만 돌비 비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 G싱크 호환 기능이 없다라는 점, 사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2023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외에도 같은 급의 OLED TV가 출시된 지금 경쟁사 제품 대비 더 저렴하게 책정된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이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초대형 사이즈죠. 특히 오늘 만나본 70평 이상인 77형 기준으로는 100만 원 이상 출고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더 저렴하죠. 또 버닝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2년 무상 보증과 함께 연도별로 소비자 부담액을 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시네코리아 황진영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